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0월 15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약간 플러스가 났죠. 그렇지만 내용으로 보면 대형주가 올랐기 때문에 지수는 많이 올라갔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약보합 정도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 몇 개가 강한 반등을 보이면서 지수는 약간 플러스가 났지만 내용은 조금 미흡했다. 예를 들면요, 삼성전자가 어제 이어서 오늘 또한 200원 플러스가 났어요. 이런 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 같습니다. 6만 1,000원이니까요. 6만 원에서 하락이 좀 저지가 되는, 외국인들이 어제 한 150만 주 매도 우위였죠. 오늘은 한 40만 주 매도 우위인데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세가 조금 이렇게 잦아들면서 기관이나 개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삼성전자를 6만 원대에서 강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안정시키는 그런 역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오늘 특징이라고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여전히 오늘도 아주 강세입니다. 2.8% 올랐어요. 19만 2천 원이니까 거의 20만 원 가까이 왔는데요.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8.6% 올라주면서 HBM 관련해서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오늘 좀 약간 쉬었습니다. 또 하나 시장의 특징이라고 그러면요, 카카오, 네이버 한때 이제 시장을 주름 잡았던 주도주였는데 근 한 3년 가까이 깊게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에 외국인들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강하게 매수 우위하면서 그래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종목들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해주는, 특히 외국인들이 매수가 집중이 되는 그런 종목 위주로 오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 그럽니다. 네, 종합지수를 보면요, 거래소가 0.39% 올랐습니다. 2633, 2600은 이제 확실하게 올라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코스닥은 플러스 0.46%, 773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이 고르게 이렇게 조금 올라줬다.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거래 대금을 보면요, 아직도 거래소 그 거래 대금이요 9조 7천억입니다. 어제는 한 8조 5천억, 그제는 9조 5천억. 그러니까 최근 한 3일간 시장은 그런 대로 지수는 올라가고 있지만 거래 대금 면에서는 아직도 약세장 분위기다.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다. 에너지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그런 시장이다. 선별적으로 순환하면서 한쪽이 올라가면 또 다른 쪽은 쉬어야 되는, 전체적으로 시장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 못한 그런 시장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6조 8천억이니까 거래 대금만 놓고 봤을 때는 코스닥은 거의 반토막이 난, 거의 거래가 없는, 활기가 뚝 끊어진 그런 시장이다. 그렇지만 지수는 최근에 살짝 이렇게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매물이 좀 소화가 되면서 매물 소진이라고 그러죠. 매물이 어느 정도 이제 동난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통칭해서 거래 바닥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아주 적어지는 그런 상황은 힘의 균형이 이제 매수 쪽으로 이렇게 좀 기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이 거래 바닥일지 이제 지나놓고 보면 알겠죠. 다음에 그래서 그래프 보면요, 제가 항상 요 그래프 그려드리죠. 아마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윗단 요 부딪히는 요 저항선이라고 그러죠. 저항선 위에 상단을 이렇게 이어보고요, 밑에 하단 이렇게 저점을 이어보면 보시기 어떻습니까? 요 안에서 이렇게 파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 파동의 크기가 점차 이렇게 줄어들면서 요 한 점에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위든 아래든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러면서 최근 시장, 해외 시장 분위기라든가 삼성전자가 6만 원대에서 강하게 하락 저지가 되는 걸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모아지는 요 지점에서 위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만약에 올라간다고 그러면 지지부진한 시장이 아니라 상당히 파워풀한 힘 있는 상승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오늘 하루 시장만 이렇게 놓고 보는 분봉이죠. 이게 10분봉인데요.
요게 아침에 이렇게 좀 매물을 받다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단단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대금만 놓고 보면 상당히 한산한 그런 시장인데요. 지수는 이렇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게 10분 봉인데 한 5일치를 이렇게 이어보죠. 어떻습니까? 아침 대비 종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최근 시장 한 5일 동안은 바닥을 확실히 이렇게 벗어나는, 바닥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제 여기에 예탁금이나 이런 매수세만 조금 유입이 되면서 받쳐준다고 그러면요, 수급으로 봤을 때 이번 시장을 좀 기대해도 되겠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분봉으로 봤을 때 확실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시장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수급인데요. 오늘은 개인들이 3,400억 매도 우위했습니다.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수 우위했다가 요새 이제 장이 좀 올라가면서 아마 단타 들어오신 분들이 수익을 내고 좀 파는 물량이 많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외국인들이 2,700억 매수 우위, 기관이 220억 매수 우위입니다. 그래서 오늘만 놓고 보면 개인들은 팔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쌍끌이로 매수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최근 한 달간 추이를 이렇게 보면요, 추이가 중요하죠. 외국인들은 이렇게 파는 날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사는 날이 조금 더 많죠. 그러죠? 어제 오늘은 이렇게 매수입니다. 근데 그 규모가 900억, 2,700억, 1,600억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나마 매수 우위로 이렇게 조금 돌아섰다. 개인들은 보면 오늘 어제 같은 경우는 장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 우위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들이 최근에 매수를 많이 하고 있지만 주로 단타 매매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장이 좋으면 팔자 우위, 또 장이 좋지 않으면 매수 우위, 그래서 단타 시각으로 개인들은 많이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관들도 최근에는 한 3일간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쪽에 SK하이닉스나 그동안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개인들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아놓은 고객예탁금이 52조 2천억입니다. 그래서 한 달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이때가 바닥입니다. 이때가 50조였는데요. 59조까지 돈이 늘어났다가 다시 그 돈들이 다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한 2조 정도 이렇게 살짝 반등을 했는데요. 고객예탁금, 개인들 자금은요, 대체로 후행성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돌아서면 뒤늦게 돈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조금 돌아서기 때문에 요 며칠은 돈들이 50조에서 한 52조 정도로 조금 늘었습니다. 아마 시장이 된다고 그러면 돈들은 증시 주변 자금은 굉장히 좋습니다. CMA 계좌라든가 MMF 자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잔고가 굉장히 높아 있습니다. 시장만 된다고 그러면 이런 돈들이 주식시장으로도 쉽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신용용자,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는 건데 17조 9천억인데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바닥에서 살짝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최근 개인들이 다시 신용을 좀 활발하게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17조 9천억이면요, 절대금액으로도 굉장히 많이 신용을 쓰고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미수금도 여전히 한 9,500억이니까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식형 수익증권, 이렇게 그래프보다는 수치를 이렇게 보면요, 121조 2천억인데 9월 25일 날 보면 118조입니다. 그러니까 근 한 10일 동안에 4조가량이 펀드 쪽으로, 이쪽으로 돈들이 조금 들어왔다. 그러니까 중장기로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펀드 쪽에 돈들이 조금 유입이 됐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지표들은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여전히 미국 시장이나 해외 시장은 대단히 좋습니다. 보통 좋은 게 아니라요, 이렇게 보시면 최근 한 3달간 이렇게 다우 그래프를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1년을 놓고 봐도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다우는 흔들림 없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요 며칠 또 특히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가 금리 인하했던 시기인데요.
바로 그때 이후로 한 며칠간 시장이 좀 주춤하다가요. 금리 인하 효과가 조금 보고 있다. 또 하나는 대선이 이제 거의 한 20일 좀 넘게 남았나요? 거의 이제 육박이 있기 때문에 대선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이 집권당이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시장에 조금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어제 0.87%. 나스닥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S&P 500 0.7%. 다우하고 비슷합니다. 앞에 고점 뚫고 신고가 나면서 비슷해요. 그래도 반도체가 가장 늦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 거의 한 신고가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 좀 있다. 우리 시장에도 지금 SK 하이닉스 특히 이제 HBM 관련주들이 좋은데요.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니케이 0.7%, 미국 시장 비슷하죠. 대만 1.3%, 독일 0.6%, 독일이 또 신고가 났습니다. 프랑스 0.3%, 독일보다는 못하지만 굉장히 강한 모습이다. 반면에 중국 시장은요, 상해가 이렇습니다. 오른 것의 근한 절반 지금 조정을 받았죠. 워낙 가파르게 올랐었죠. 경기 부양책 때문에. 항생, 홍콩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의 한 20일 전에 닿았는데 상승분의 한 절반 정도는 반납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최근 시장에서 아주 두드러진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아마 개인들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두는 종목일 수도 있는데요. 카카오 네이버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이제 아시다시피 개인들이 가장 많이 물려있는 그런 주식이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요. 제가 한 3일에 걸쳐서 지금 카카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외국인들이 한 64만 주 매수했어요. 근데 이 빨간 거 이렇게 보시면 근 10일째 매일 한 1, 20만 주. 오늘 특히 60만 주니까 많이 샀네요. 카카오를 이렇게 바닥에서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이렇습니다. 금년만 놓고 봤을 때도 1년 동안 이렇게 주구장창 이렇게 빠지다가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 이렇게 살짝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집중적으로 매수 우위하고 있다. 여기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 같습니다. 주봉으로 한번 보죠. 길게. 이런 모양입니다. 이때 한 10배 오르고 나서 이때가 언제입니까? 2021년이죠. 17만 원까지 갔다가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3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그한 7배, 6배, 7배 빠졌죠. 그러니까 요거 가지신 분들은 아마 지금 거의 내팽개치고 아마 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까지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그러면 이제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이야말로 좀 이렇게 팔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좀 견뎌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로요 급등주, 그러니까 급등주라고 그러면 주도주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패턴이요 한 10배 정도, 한 1, 2년 사이에 10배 정도 오릅니다. 그러고 나서 여지없이 한 3년 쉽니다. 카카오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카카오는 제가 아주 자주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딱 1년 동안 이렇게 10배 오르고 나서요. 3년 넘게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패턴이요. 주도주들, 급등주들, 그러니까 한두 배 이렇게 오른 것 말고 한 10배씩 이렇게 올랐던 주식들이 그동안에 어김없이 이렇게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배 오른 종목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점이 그거란 얘기죠. 이렇게 10배 오른 종목은 아무리 성장성이나 실적이 좋다고 그래도 이렇게 한 30% 빠지면 많이 빠졌다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빠진다는 거죠. 워낙 미래 가치가 미리 한 3년 내지 5년 후에 날 실적이 미리 1년 동안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성장성 관련해서 반영될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 물론 이제 카카오만 놓고 보면 뭐 수급 관련 또는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한 30% 40% 빠졌다고 그래서
싸다고 들어갈 건 아니다. 한번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한 3년간 쳐다보지 말고 묵혀둘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카카오 말씀드리면서 또 네이버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죠. 네이버는요, 외국인들이 산다기보다는 상당히 특이한데요. 기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서 매일 한 14만 주씩 또박또박 이렇게 사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이면 기관의 표시가 되고 외국인이면 외국인의 표시가 되거든요. 또 개인도 아니고 이렇게 기타로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아마 이게 어디서 사는지 아마 찾아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하다. 매일 한 14만 주씩 사주고 있는데요. 누굴지 조금 궁금하다. 제가 이제 알 수 있는 한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도 똑같습니다. 카카오하고 이렇게 1년 동안 빠졌다가 최근에 이렇게 살짝 반등하고 있는데 매수 주체가 외국인이 아니고 기타로 표시되어 있는데 제가 짐작하기로는 이것도 아마 외국인 그 성격의 매수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보이는데요. 네이버가 지금 금년에 아마 영업이익이 한 2조 정도, 카카오가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했을 때 실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한 10배 정도 올랐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아주 깊게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네이버는 그래도 한 2, 3년 올랐다가 3년 이렇게 조정을 받습니다. 그런대로 완만하게 올랐었던 주식이라서 후유증이 조금 덜한데요. 카카오는 단기간에 그렇게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개인들이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물렸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그 다음에 2차전지. 2차전지도 10배씩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물려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주식들에 많이 물려있을 텐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런 쪽에 매수를 집중하고 있다.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팔아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주들이 대단히 좋았는데요. 그래프만 보고 제가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삼성전자 그래프입니다. 요 6만 원대에서 지금 하락이 저지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를 100% 믿기에는 그렇지만요. 외국인들이 팔아서 이렇게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근데 외국인들 매도세가 어제 한 150만 주, 오늘 한 40만 주니까 뭐 1000만 주 가까이 이렇게 계속해서 팔다가 많이 줄었죠. 그러면서 지금 6만 원에서 이렇게 하락이 저지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삼성전자가 여기서 좀 하락이 저지가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전체적으로 조금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하고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죠. 전체의 흐름으로 이렇게 보면요. 이런 모습입니다. SK 하이닉스는요. 엔비디아를 좀 뒤따라간다. 파워는 조금 약하지만 엔비디아 흐름을 이렇게 좀 따라간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보면 쌍바닥 모양이죠. 그러면서 확실하게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그러면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그 다음에 오늘이 이제 8.6%, 어제도 8% 올랐던 이수 페타시스 그래프가 이렇게 모양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W 모양인데요, 쌍바닥 모양인데 이수 페타시스나 한미 반도체도 이렇게 쌍바닥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좀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요. 전체 가격으로 보면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조정을 깊이 받은 가격 면에서는 부담이 없는 지점 같거든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나 이스페타시스는 SK 하이닉스하고 더불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시장은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닌데요. 여전히 상승세가 단단한 제가 추천했던 종목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파마 리서치 이렇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상승 추세가 가파르고 힘있게 가는 종목은 이 추세가 꺾이면서 음봉이 한두 개 나올 때까지는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 아마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주식에 상당히 소질이 있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팔고 싶은 마음을 지금까지 참고 견디셨다고 그러면 주식에 조금 자질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마 리서치하고 똑같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주식은 절대 팔아서는 안 되고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죠. 이렇게 상승세가 꺾이면서 음봉이 한두 개 나와서 매도 신호가 확인이 될 때까지는
꽉 쥐고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요. 요 앞에 고점을 이렇게 넘기면서 신고가가 나는 종목은 요 위에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다 같이 다 이익이 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급등주는 요 신고가가 난 후로 수익을 많이 냅니다. 요 이렇게 준비 단계, 매집 단계에서는 사실 수익이 별로 안 납니다. 투입하는 자금이 크기 때문에요. 평균치로 치면 이익이 안 나 있는 거죠. 근데 신고가가 난 요 가격에서는 펑펑 이렇게 뛰면서 올라갑니다. 모든 급등주는 그런 패턴을 밟습니다. 수익이 신고가 난 후로 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팔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항상 이렇게 급등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파마리서치도 그렇고 현대로템도 그렇고요. 또 그와 비슷한 종목들이 많죠. 그런 종목들은 꽉 쥐고 있어 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렸던 종목들 롯데관광개발. 요거 이제 제가 자주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요. 아직도 가격은 부담이 없어요. 그래프 보시면 예전 가격 정도입니다. 오늘 한 1.3% 올라줬지만 최근에 오르내리면서 사실상 오른 게 별로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기관 외국인들이 조금씩 이렇게 파는 날도 물론 있지만 조금 사주면서 요 가격대에서 지금 더 오르지는 못하고 있지만요. 리포트도 오늘 보니까 두 군데서 나왔어요. 그래서 롯데관광개발은 저 카지노 업계에서도 유일하게 실적이나 여러 면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된다. 그런 리포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안 올랐기 때문에 아마 들어가시게 지금 들어가도 부담이 없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덴티움도 오늘 마이너스 2.1%. 최근에 주가나 수급이나 이런 데서 특징은 없는데요. 중국 매출이 한 50% 정도 되죠. 임플란트 시장에서 그래도 오스템 임플란트 다음 두 번째 정도는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게 많이 빠졌어요. 14만 8천 원에서 6만 8천 원이니까 2배 넘게 빠졌죠. 실적은 여전히 크게 이렇게 변화가 없습니다. 작년 대비했을 때. 그러고 나서 최근에 이렇게 살짝 바닥을 확인시켜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가격 면에서 덴티움도 조금 사볼 만한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소비시장이 조금 더 좋아진다고 그러니까요. 임플란트 쪽도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을 받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소형주 중에 또 사볼 만한 거 SPG. 이것도 제가 자주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종목이죠. 로봇 관련주들이 아직은 성장성은 좋지만 실적으로는 아직도 좀 저조한 편입니다. SPG는 조금 차별화가 됩니다. 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한 2배 빠졌다가 이것도 이제 아까 덴티움하고 비슷하게 바닥에서 살짝 이렇게 반등하고 있거든요. 가격에서 부담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전 비주원 오늘 장중에는 꽤 올라가더니요. 종가에는 150원 플러스로 올라줬습니다. 최근에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신 분들 마음고생 좀 하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보면 최근 며칠간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매물이 조금 이렇게 이제 소진되면서 바닥은 좀 확인시켜 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전 비주얼은 좀 길게 보고 지금 이제 안 파셨다고 그러면 이제는 팔아서는 안 된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내용은 제가 워낙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다 알고 계실 걸로 생각해서 생략합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요. 최근 시장이 워낙 그 하락폭이 깊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들 물려 계실 텐데요. 분위기가 조금씩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저점이 조금씩 이렇게 높아지죠. 여기 이렇게 추세선으로 이렇게 봤을 때 지지선에서 강하게 이렇게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또 위에 이렇게 상단을 이렇게 이어보면 요게 저항선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딱 모아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법한데요. 저는 위쪽으로 이렇게 본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한 6만 원 정도에서는 하락이 저지가 되는 것도 그렇고 해외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이 워낙에 지금 좋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이 우리만 이렇게 빠질 이유는 없다. 시장 전체로 봤을 때 힘이 약하기 때문에 순환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반도체죠. 어떤 때는 2차 전지 또 오늘 카카오나 네이버 같이 플랫폼 기업들 오랫동안
쉬었던 그런 종목들도 지금 외국인들이 미수에 가담하면서 순환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급등장 초기 국면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나쁘게 보면 안 된다. 지금은 조금 시장을 기대감을 갖고 현금이 있다고 그러면 바닥에서 이렇게 꿈틀대는 그런 종목들 좀 들어와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